존경합니다 여러분, 아부장입니다. 뜬금없이 설렁탕 영상이 올라와 있지만 오늘의 영상은 바로 이 깍두기, 석박지 등등등등 여러가지로 불리고 있는 바로 이 다재다능한 녀석입니다. 여러분, 대박집 맛집의 레시피에 별거 있을 것 같죠? 별거라면 별거 있지만 별거 없다면 별거 없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깍두기 하나 먹기도 굉장히 불편한 상황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깍두기 씹는 소리 들리면 아주 그냥 죽여버린다. 야! 저도 댓글로 쩝쩝거린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서러운 상황입니다. 저같이 쩝쩝거리는 사람들은 국밥집 가서 깍두기도 제대로 못 먹게 생겼어요. 그러지 말고 아주 쉽고 간단하게 편안하게 먹어봅시다. 이번 영상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김치에 대한 자부심, 우리 집 김치는 특별해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분들의 동심을 파괴하는, 김치 장인 정신을 파괴하는 그런 영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치 깍두기가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설렁탕집이나 국밥집에서 야, 이 집 깍두기 맛있다 라고 했던 집의 레시피는 준비할 건 딱 한 가지입니다. 풀만 써주겠습니다. 물 한 컵입니다. 찹쌀가루 1테이블스푼과 2분의 1테이블스푼 찬물에다 넣어주고 섞으면서 불을 켜줍니다. 요 작업 하시는 거 귀찮을 거 없습니다. 2분이면 됩니다. 찹쌀풀에 대한 자세한 게 궁금하시면 당연히 요 위에 보이시는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거기 재밌는 게 있어요. 거의 역대급으로 안 본 영상인데 저는 재밌어요. 불과 1분 30초 정도 지났는데 끓어오르고 되게 걸쭉해집니다. 이거 이 정도로 코팅 안 까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옆에 끓는다고 흥분해서 끄지 마시고 가운데까지 올라올 때까지 끓여주세요. 대략 20초. 이렇게 가운데까지 뽀글뽀글 올라오면은 대략 지금부터 10초. 끝! 요대로 그냥 차가울 필요 없이 그냥 상온의 온도와 맞을 정도로 그냥 식혀줍니다. 갈고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다진 마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무 2.5kg입니다. 세개 했더니 2.5kg가 나왔습니다. 무를 자르실 때 크게 썰 거예요. 크게 4분의 1 자르시고 두께는 대략 1cm 정도로 썰어줍니다. 이런 모양이 되고 사이즈는 이 정도, 두께는 1cm 정도 이렇게 해서 그대로 썰어줍니다. 더 두껍게 하셔도 되고 아예 반달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좀 더 두꺼우셔도 돼요. 근데 그러면 간을 조금 더 해야 되고 익히는 시간도 좀 더 길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썰은 거는 김장용, 김치용 이런 봉지 있잖아요. 이 봉지에다가 그냥 바로 넣어줍니다. 이 봉지를 꼭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워보겠습니다. 이 국밥지, 깍두기, 석박지 이런 거는 좀 달아요. 그래서 더 맛있는 것 같고 제 생각엔. 김치용 굵은 고춧가루입니다. 총 12테이블스푼입니다. 바로 여기에 액젓을 액젓은 까나리, 멸치 이런 거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돼요. 저는 오늘은 멸치를 사용하였습니다. 보통은 까나리 쓰는 거 아시겠지만 소금입니다. 소금, 꽃소금 이런 거 사용하시면 돼요. 1테이블스푼입니다. 설탕입니다. 6테이블스푼입니다. 사이다입니다. 사이다, 스프라이트 이런 거 사용하셔도 되고요. 사용을 안 하셔도 상관없는데 이거 김 빠진 사이다 드셔보셨죠? 여기다 넣으면 김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단맛만 납니다. 단맛. 단맛은 솔직히 설탕으로 추가하는데 뭐 하려고 굳이 이 짓을 하냐? 이게 잘 비벼지잖아요. 이게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있으시면 4테이블스푼을 넣어줍니다. 없으면은 맹물 넣으셔도 되고 패스하셔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진 마늘입니다. 다진 마늘. 아주 곱게 다진 마늘을 8테이블스푼을 넣어줍니다. 거의 마지막 재료입니다. 미원입니다. 마법 백색가루. 넣으실 거면 2분의 1테이블 넣으시고 안 넣으실 거면 넣지 마세요. 넣을 거면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확실하게 넣고 아니면 아예 안 넣는 게 나아. 괜히 어디 가서 조금 넣고 안 넣었어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맛도 안 나고 그러느니 조미료 안 쓰는 게 낫죠. 쓸 거면 확실하게 써서 맛있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순전히 취향입니다. 두 번째, 조미료를 안 써도 되는 거. 제가 김치 영상에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아무도 안 보지만 김치는 어차피 익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먹으면 당연히 익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익으면서 이 조미료가 큰 역할을 하지 않아요. 물론 솔직히 더 맛있어요. 넣은 거랑 안 넣은 거랑은 완전한 차이가 있지만 안 넣고 익어도 익으면 맛있다. 한국의 김치는 익으면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최고입니다. 그런 거죠. 아부장 영상이니만큼 한 가지 더 설명드리자면 무는 절이지 않습니다. 무를 절여셔도 되는데 무를 절이면 나중에 식감이 좀 더 쫄깃쫄깃해지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무를 안 절이면 어떻게 되느냐? 아삭아삭합니다. 그거는 반반씩 해가지고 해보셔도 돼요. 해보시고 나서 이러쿵저러쿵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야, 절여갖고 맛이 나겠어? 야, 파하고 양파도 좀 갈고 배하고 사과도 좀 갈고 생강도 좀 넣어야 되고 응 알겠는데 해보시고 말씀하시라고. 그러니까 돈 주고 레시피를 이런 걸 사는 거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해보시고 맛이 없으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원래 하시던 대로 하면 되고 맛이 있으면 재수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맛이 없어도 못 먹을 정도는 아닐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굉장히 익숙하게 밖에서 사 먹는 맛이 나올 거예요. 김치에 생강을 넣니 양파 과일을 넣니 아니면 만약에 그런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제가 과일이랑 야채랑 다 갈고 닭육수까지 사용해서 만들어 놓은 김치가 있습니다. 그것과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어쩌면 이게 더 맛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 입맛은 다 다른 거니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리를 너무 편협하게 하지 말고 그냥 해보란 말이에요.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정말로 해보는 게 중요해요. 알기만 하면 뭐하냐고. 해보질 않아서 모르는데 어떤 응용력에 대처할 수 있는 거 재료가 한 가지만 조금 모자라도 그럼 만들다 말고 다 때려치고 가서 사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응용력을 좀 더 키워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풀을 넣습니다. 풀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더 빨리 익는 효과가 있고요. 색깔이 예뻐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 비벼져요. 특히나 얘는 안 절인 무기 때문에 이게 양념이 잘 비벼지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냥 이거 다 넣겠습니다. 한 컵이 좀 안 될 거예요. 끓었으니까. 통에다 옮기지 않고 그냥 여기서 비빌 겁니다. 이 봉지에서 비벼도 이 정도 양은 충분히 잘 비벼져요. 이게 비비면 비빌수록 양념이 섞이면 섞일수록 이 양념 색깔이 예뻐져요.
골고루 잘 묻혔으면은 요걸 소스화 시켜서 비벼도 되겠죠. 근데 저는 일부러 오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맨날 그렇게 했으니까 변화를 좀 주고 싶어서 장갑에 묻어있는 걸 양념을 한번, 이거는 익고 나서 안 마실 수가 없는 맛이에요. 재료 들어간 게 보시면 알겠지만 집에 없는 재료 없잖아요. 솔직히 이 정도면 일부러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치가 뭔가 대단한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말고 집에 있는 재료 정말 간단한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로 한번 어떤 맛인지 봐드리기 위해서. 봉지에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지금 무가 하나도 안 절인 거잖아요. 절이지 않은 무가 지금 안에 소금이랑 액젓이랑 이런 간들에 닿아가지고 이제 물이 빠지기 시작할 거예요. 엄청나게 빠집니다. 근데 통에다 넣으면은 이 위쪽에 이렇게 있는 부분이랑 이 밑에 쪽에 있는 부분이랑 다르죠. 왜냐면 이 밑에는 물이 나와서 흥건하게 잠길 거고 이 위에는 안 잠길 거예요. 통에다 넣으면. 그러면 계속 뒤집어줘야 되잖아요. 그럼 불편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이대로 바람을 다 뺍니다. 그냥 다 빼고 끝에를 풀기 쉽게 리본처럼 묶어줍니다. 대충 묶으시면 돼요. 대충. 그리고 양념이 혹시 잘 안 묻었을까 걱정되면 뒤집어서 한번 이렇게 봉지를 이렇게 한 번씩 눌러주고 여기서 양손으로 좀 더 비벼가지고 잘 묻게끔,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의심이 나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베란다에 갖다 놓고 익혀보겠습니다. 익고 나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베란다에 나가실 일이 있으면은 매일 나가서 여기 물이 생겼으니까 한 번씩 뒤집어줘서 이렇게 만져주셔든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만져가지고 마사지 좀 해주세요. 마사지를 해주고 가능하면 이렇게 펴줍니다. 그래서 국물이 얘네들 물을 전체적으로 감쌀 수 있게, 밑에랑 위랑 같이 다 감싸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아주 균일한 맛을 내는데 좋을 것입니다. 익고 나서 뵙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찍기 시작했을 때 날씨가 굉장히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베란다에 내놨는데 날씨가 갑자기 한파가 오더니 안 익더라고요. 열흘 정도 기다렸습니다. 열흘. 그리고 나서 어제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신내가 나길래. 무조건 쉬어야 되는 거예요. 쉰다? 쉬다. 모르겠어요. 하여튼 새콤해져야 됩니다. 무조건 새콤하고 나서 먹는 거예요. 이건 말씀드렸다시피 국밥집 깍두기이기 때문에 새콤해야 돼요. 보시면 알겠지만 색깔 좋고요. 국물도 당연히 저희가 물을 절이지 않았잖아요. 물을 절이지 않아서 국물도 양이 충분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국밥집 그게 이런 느낌이라고요. 무의 상태는 지금 냄새만 맡아도 새콤한 냄새가 올라오면서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100% 맛있습니다. 지금 바로 그냥 이 자리에서 먹고 영상 끝낼게요. 뭐랑 맛을 볼 거냐? 국밥계의 럭셔리의 끝판왕, 바로 이 설렁탕 도가니가 들어간 요거입니다. 국물 어떨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 설렁탕이 나왔다는 건 전국의 모든 국밥충들의 럭셔리의 끝판왕이라는 그 설렁탕, 어떻게 끓여야지 완벽하게 끓일 수 있는지 영상이 당연히 나오겠죠. 자, 요거를 그러면은 죽어요. 그냥 사람 잡는 맛이야. 예를 들어 이 안에 소면을 넣은 거를 너무 맛있게 먹고 드디어 완성된. 여러분들은 이거를 열흘씩 익힐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 온도랑 어디다 두시고 어떻게 익었는지 컨디션을 보셔야겠죠. 만약에 주방에서 익혔어요. 그러면 훨씬 더 빠르게 익을 거기 때문에 그거를 봐가면서 섞어가면서 냄새도 맡아보시고 간도 보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다 보면은 통밥이라는 게 나오니까 자동으로 알게 되겠지만, 자, 맛이 어떤지 진짜 맛을 보기 전과 맛을 본 후는 거의 유주얼 서스펙트에서 카이저 소재가 쩔뚝쩔뚝거리다가 갑자기 서서 걸어가는 그런 맛이라고나 해야 될까? 이렇게 간단하게 이런 맛을 냈는데 이거 갖고 나한테 돌을 던지실 분들은 던지십시오. 저는 감히 김치의 장인 정신과 어떤 그런 것도 너무너무 당연히 훌륭하고 그래야 되고 그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대중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먹으려면은 그런 환상 정도는 충분히 깨줄 수 있는 맛이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모든 집에서 이렇게 하면은 재미가 없잖아. 음식이라는 게 여기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 여기 골라서 가는 그런 맛으로 먹는 거고, 다양화되어 있는 게 좋고 획일화되어 있는 게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는 소비자들은 먹을 수 있는 선택권이 너무 작아지잖아. 물론 깍두기를 만드는 집 10곳 중에서 최소 5곳은 이거보다 맛있게 만들 거예요. 사람들 기준에 따라서 저 입맛이 다르지만 제 입맛에는 굉장히 맛있다, 이런 거죠. 이런 거 돈 주고 받고 판다고 이게 뭐라고. 물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게 당연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 얘기는 돈 주고 사고 팔아라, 양심이 있냐 없냐 이 얘기보다는 이런 걸 돈 주고 사서 쓰는 그런,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는 안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난 그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라고 연구도 안 해봤어? 이런 것도 김치 깍두기 만드는 걸 또 모르고 국밥집 장사를 한다고 그거에 대한 연구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해볼 수 있잖아요. 충분히 해보고도 안 나서 그랬다면 할 말은 없어. 근데 이건 충분히 해볼 것도 없는 레시피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모든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도전해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았으면 제가 국밥집 오픈한다 그러면은 다 다른 방식의 깍두기나 김치를 최소 15가지 20가지를 만들어서 익혀놓고 하나씩 다 비교하면서 사용할 것 같아요. 누군가가 어느 집이 맛집이다, 그 집 거 따오면 된다, 난 의미 없다고 봐. 그건 내 생각이니까요. 어쨌든 오늘도 제 생각이 가득한 저의 사신방송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더 좋고 더 잘하는 모습으로 찾아뵀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많이 봐주셨다는 가정하에겠죠. 라는 농담을 남기고 아부장의 문의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요리가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부장이었습니다.